지금 첫 번째 책, 요거 책 나온 지, 그러니까 요거 책 출간한 게 지금 작년 2월. 그렇죠. 작년 2월이면 이게 벌써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 6개월 오래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책 한 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1년 반 만에 지금 두 번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책을 낼 때에 생각만 해도, 이 작가들도 생각만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잖아요. 작품 하나씩. 그런데 생각보다 1년 반이라는, 저는 한 3년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드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왔을 때 출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이 출간한 거에 대한 거를 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책을 사실 이게 한 250페이지, 근데 사실 쓸 때는 이게 300페이지를 넘게 써야 돼요, 분량으로. 그러면 이제 편집할 때 편집자가 이제 날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 편집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날린다고. 그럼 이제 그 긴 내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지금 1000일 블로그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7월 29일인가? 그때 그러니까 1000개의 글을 쓴 거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쓰니까. 처음에 제가 2020년 4월에 블로그를 죽어있던 블로그를 다시 깨웠는데, 그때만 해도 글 하나 쓰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뭘 쓰지? 그러면 이제 책 읽은 것 중에 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내 경험이랑 붙여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려면은 꽤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발행을 한다고 그러죠. 공유를 딱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 너무 긴가? 너무 짧은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 쓰는데 막 2시간, 3시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반나절 이상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쓰겠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쓰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를 쓴다는 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갈아 넣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일을 하잖아요. 빨리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빨리 글을 써야 되니까 거의 1시간 내에 뭔가를 발행을 해야 돼요. 나는 수정한다고 하는데 뭐 2번, 3번, 4번, 5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쓰고 빨리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빠르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블로그 하는 분들이랑 모였어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보통 블로그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쓰죠. 이렇게 무슨 글을 그렇게 빨리 쓰냐고. 내가 빠른 거예요? 진짜요? 그럼 얼마 쓰세요? 했더니 우리는 막 4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4시간 걸리면 나 일 못한다. 빨리 써야 된다. 근데 이게 빨리 쓰는 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다다닥 쓰고 그 전날 생각해뒀거나 이제 운전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책에도 썼지만 여기 받아쓰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타가 나도 상관없어요. 막 받아쓰기 기능을 써서 일단은 대강 컨셉을 대강 잡아놓고 아침에는 그냥 후다다다다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타 검사 한번 돌리고 대강 읽어보고 그리고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생각나면 누가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댓글 이렇게 읽어보다가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고 아이고 여기 문장이 잘못됐네. 그럼 다시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첫 번째 책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다처럼 일단 쓴다, 일단 올린다, 일단 무조건 발행을 한다.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블로그 하는 분들이랑 모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발행해서 공유 버튼을 누르는데 주저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래봐야 10명밖에 안 보는 거를 뭘 그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보통 조회수가 하루 종일 조회수가 뭐 20개, 100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썼던 글도 보는 거고 지금 오늘 올린 글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올린 글 보는 사람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올리고
사람들이 어디 오타 났다 하면 그때 수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기의 결론은 빨리 쓰는 연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100개가 쌓이는 거단 말이에요. 1000개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책을 내면은 그 소제목이 있고, 목차에 보시면, 목차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브랜딩 하라 이렇게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한 4개에서 많으면 한 10개까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출판용어로 꼭지라고 해요. 한 꼭지, 두 꼭지. 그러면 이제 제가 매일 글을 쓰면 이게 한 꼭지씩 쓰는 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40꼭지가 들어가면 책 한 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쓰는 관련 그 스킬을 알려주는 책들을 보면 매일 한 꼭지를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한 달 반이면 책 원고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투고를 하세요. 그래서 OK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계약을 맺고 이제 다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책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는 꼭지를 40개, 50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료만 있으면 사실 마음 먹으면 한 달 반, 2달이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퇴보한다고 그러죠. 이게 다듬고 조금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한 달, 길면 6개월씩 걸리고 교정한다고 해요. 출판사에서 이거 편집을 하고 나면 또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제가 보고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다시 빨간 펜 넣어서 수정하고 다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편집하고 또 보내고 그래서 그거를 1교 그러면 한 번 같이 수정했다는 거고 2교 그러면 2번 같이 수정했다는 거고 3교 그러면 3번 근데 3번째 가면 거의 수정할 게 없어요. 5타 정도 이렇게.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이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원고만 나오면 출판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매일 쓰면 1000개의 꼭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컨셉을 자꾸 쓰면 더 빠른 거고 컨셉 없이 이글저글 썼으면 그것들을 좀 모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중간에 원래 제가 브런치에도 쓴 게 있는데 제가 제 독서의 역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그 대학 때, 군대 가기 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고 읽었던 책,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소설을 읽었던 적도 있고, 자기개발 이런 적도 있고, 한참 제 건강서적을 읽었던 때래갖고, 그거를 나눠갖고 10개의 꼭지로 만들어서 썼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다 넣었었어요. 처음에 원고를. 근데 출판사에서 너무 자서전적인 것 같다고 요거는 너무 개인적인데 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빼니까 한 소제목 파트가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집어넣죠 뭐라고 그냥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집어넣어서 다시 해서 바로 보내버렸죠. 근데 출판사에서 뭐가 이렇게 빨리 와요?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블로그에 계속 글쓰기 했던 게 그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한 세 번째 건너뛰고 4번째 뭘 써야 되겠다라는 컨셉을 그냥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블로그 쓸 때 약간 이제 그 컨셉을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뭘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이 책이 나올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책 낼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주제를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러 정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쓴 글들을 보니까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린 거예요. 각오. 이거는 각오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요거는 만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추리고. 요건 이야기, 추리고. 해도 안 나오는 거. 책 한 권 분리하면. 그래서 뒤에다가 브랜딩 넣고, 뭐 넣고, 좀 연관성을 해서 요거는 약간 이미 써놓은 거를 짜집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좀 책으로 내려고 처음부터 컨셉을 좀 잡고 블로그에 쓴 거고. 그렇게. 두 번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으신 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혹시 몇 분이나 이웃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블로그 이웃이요? 네.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6,500명. 저도 뭔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하는 면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몇 개를 이렇게 올리고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밤에 쓰고 아침에 지우게 돼요. 밤에는 감성이 넘쳐고 막 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성적이 되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지 하고 삭제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막 올리시더라고요. 용감하게.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글을 썼으면 바로 이렇게 오픈하지 말고 서랍에다가 잘 넣어놨다가 한 일주일 정도 묵혀둬라. 그러고 나서 꺼내고 봤을 때도 내가 그 글이 마음에 들면 그 글을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하든 다르게 하라고. 그래서 묵혀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김치 숙성시키듯이. 그럼 그 말이 동의하세요? 그렇죠. 전 동의를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바로바로 올리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올리죠. 근데 일주일을 묵히고요? 아니죠. 난 바로 올리죠. 그러니까요. 동의를 그러니까 일주일 묵힌다라는 게 저는 하루만 묵혀도 절대 못 올려요. 아니 묵혀뒀다가 한 다음 달에 그 내용이 좋으면 조금 수정하고 바꿔서 또 하면 되잖아요. 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데 뭐 내 맘대로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한두 달 정도 지나다가 뭐 다른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걸 조금 더 추가해서 글을 다듬어서 나중에 두 달 후에 석 달 또 발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정하다 보면 기본에서 이렇게 벗어나더라고요. 기본 이야기. 그게 이제 주제가 그 미세하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쓴 책은 약간 A 주제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약간 B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면 그냥 B 주제에 맞게끔 다시 각색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글은 A 주제의 글이고 B는 똑같은 내가 에피소드를 썼어도 이제 B가 부각된 글이기 때문에 다른 글이 되거든요. 작가님 바라보시는 게 다르구나. 난 보통 A에서 시작을 했는데 B가 왔으면은 A가 아니니까 딱 찢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좀 틀려요. 왜냐면 요번에 어제 그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움으로 썼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다른 문우님들이 읽고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지나간 시간에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리움의 느낌으로 썼는데 저 사람이 아쉬움으로 느낀거예요. 그래서 같은 글이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글을 쓰면 좋은 게 있어요. 질문에서 벗어나는 얘기인데 이렇게 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글을 쓴다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 커피를 보면서 옛날 추억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이걸 하면서 나의 커피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또 이 까만색이 나한테 주는 느낌을 쓸 수도 있고 차가움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이게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글 쓰는 연습을 시키시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라는 것도 우리가 야 너 초등학생이냐 무슨 일기를 이렇게 쓰냐 그러면 그런 글들을 보면 이렇게 되게 그냥 얕다고 그러죠. 오늘은 뭐 너무 더워서 커피를 한 잔 했다. 그래서 너무 시원함을 느꼈다. 집에 왔더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깊이가 들어가면 이거 하나 가지고 거의 A4 용지 한 장짜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깊은 내 생각, 감성을 계속 따라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면 그랬잖아요. 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쓰지 말고 네가 감명 깊었던 그 한 순간을 좀 써봐라.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글을 쓰다 보면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 나에게 벌어졌던 사건, 내가 바라봤던 어떤 그런 모양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을 꼭 쓰도록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서 느낀 점을 써라. 근데 우리 애들도 느낀 점을 써라 그러면은 그냥 줄거리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블로그 쓰는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독후감, 누군가는 서평, 누군가는 북리뷰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평으로 넘어가는 걸 사람들이 최고로 보거든요. 그 독후감은 그냥 읽어보고 간단한 내 생각을 쓰는데 서평은 그야말로 평가를 해요. 아, 이 책은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켰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내가 완전히 다시 재창조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북리뷰 같은 것도 처음 한 사람들은 이거 사진 찍죠, 목차 사진 찍죠, 좋았던 구절 사진 찍죠, 줄차전대 찍죠, 인용해서 똑같이 베껴서 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짤막하게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이제 초보 분들이 쓰고 오래 쓰셨던 분들은 거의 뭐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재창조를 해서 칼럼처럼 써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데서 칼럼 의뢰가 와요. 그러면 그런 글 하나 쓰고 한 15만 원, 20만 원 받고 써주는 어쨌든 글 쓰는 연습을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글을 못 써요 그런 게 아니고 써보는 거 그러면은 관찰력도 되게 높아져요. 엊그저께도 지나가다가 우리 모임 갔는데 사마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마귀를 사진을 찍고 얘가 왜 꼬리를 들고 있을까요? 왜 한쪽 다리가 없을까요?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그 사마귀 하나 가지고 엄청 대화해 이야기가 길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사마귀네 찍고 말잖아요. 도망가죠. 매미 하나 가지고 여름과 매미 소리와 막 이렇게 해서 그 작가 DNA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내용 중에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그게 작가님이 쓰신 건지 모르고 그냥 우연히 봤다가 다른 작가님이 쓰신 거를 옮겨놓으신 줄 알고 그냥 제가 생각에 이분 되게 잘 쓰신다 생각이 들어요. 저 소설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딱 단편을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소설 괜찮다. 그 주인공이 태성인가 태산이라고 그러죠. 네, 태산. 네. 그 주인공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남자의 그 마음이 애틋한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 작가분 되게 잘 쓰신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직접 쓰신 거예요. 글 쓰시는 이유가 없어요. 소설 쓰려고요. 이것도 나는 잘 몰랐는데 블로그 이웃들이 저를 평가해준 말 중에 하나가 저 이제 블로그 쓸 때 한으로님이잖아요. 한으로님은 기획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바로 제가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가볼까요?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소설을 쓰는 것도 제가 소설반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여자는 알코올 중독자고 사실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단편 소설. 남편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 두 사람의 이 호스피 병동 안에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쓰고 싶은 대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쉽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마음껏 자기 주제를 써보세요 이러면은 뭐 갖고 쓰지? 이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주면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났더니 추상어를 가지고 풀어보자. 추상어는 뭐냐면 따뜻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따뜻한 느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뜻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글로써 따뜻함을 느끼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한 문장으로 짧게 써보자는 거였어요, 취지는. 근데 제가 요거 가지고 A4 용지 한 장 한 장 반짜리 짤막짤막한 소설을 쓰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썼어요. 쓰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쓰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를 상황극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한 혜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갖고 상황을 우리가 이제 플롯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10명 정도가 매주 자기 주제를 줘요. 아득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아득하다예요. 아득하다. 태성이 자영업을 하면서 아득한 감정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친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되게 사업을 했는데 참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아득한 추억을 쓰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해서 아까 올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희미하다 이러면 가만히 있어. 태성이 어디 부분을 희미하게 느껴야 되지? 뭐 사랑스럽다 그러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게 한 20편 정도 그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상어 그 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늘호님은 이렇게 계속 써갖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 장편 250페이지, 300페이지 장편 소설이 들어가려면 만약에 100개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20개를 썼으니까 그거를 레고 조립하듯이 나중에 조립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느낌대로 쓰지만 내가 1번을 썼다가 10번을 썼다가 90번을 썼다가 32번째를 썼다가 뭐 59번째를 썼다가 뭐 지금 그렇게 막 하니까 읽는 사람은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안에 짧은 흐름이 하나씩 있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쓰려고 그러는지 이제 지나다 보면 감이 잡히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때 그랬거든요. 저는 나중에 이거를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해서 장편 소설로 하나 완성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 이게 좋은데?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도움을 요청받고 도움을 받고 할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먼저 연락을 하고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라도 똑같아요. 내가 요청을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앉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소설을 제가 어떻게 혼자 쓰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김 부장 이야기도 제목은 들었는데 읽어볼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몇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자기개발 소설을 하나 쓰려고 계획 중인데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요즘 그런 거 요즘 돈대요.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 이러면은 요즘 김 부장 이야기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가시는 게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책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게 내년 100권의 책을 읽고서 리뷰를 남기시거든요. 그러면 그 100권이 사실 계산해보면 1년 365일인데 3일에 한 권이에요. 3일에 한 권 책 읽는 거 쉬우세요? 저는 한 달에 한 권 읽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얇지 않으면. 근데 보통 책을 보면요. 읽으시는 책들이 이거는 정말 얇은 거나 다름없고 더 두꺼운 책들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 책을 빨리 보는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전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진짜 재미없는 책이 있어요. 이건 진짜 표기만 해도 페이지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제목 보고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건 내가 원하던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는 책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거의 읽고 진짜 따분 애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중간에 포기해요. 그런 책은 뭐 서평을 안 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서평 안 쓸 책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책으로 읽다가 이거 너무 재미없다. 그냥 그걸로 끝. 그러면 그 서평하신 책만 100권인 거고 시도하다가 그만두기까지 합치면 그런 책도 몇십 권 되죠. 읽다가 포기하고. 일단 읽다가 포기하더라도 일단 책 자체를 매일매일 접하시니까 사실 매일 저희가 10분씩만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빚졌어요 지금. 8권씩 읽어야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럼 64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51밖에 못 읽었어. 지금 15권 빚졌어요. 마음이 급해 막. 근데 올해는 100권이 어려울 거야. 해내실 것 같아요. 왠지 해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어때요? 그죠? 그래도 뭐 80권은 읽는 거니까. 80권이면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한 권 읽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평균 자체가. 근데 평균 이상은 항상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1등 하는 분이 저랑 되게 친해요. 컵단잔 마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550권을 와 거의 매일 한 번씩 읽다 싶어졌어요. 근데 일부에 와 전문직 인가심 이게 가능한가요? 완전. 그러니까요. 이제 이 책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책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책도 있구나 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100권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시간이 또 있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벌써 이제 시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책이 아무래도 독서 브랜드니까 책으로 뭔가 브랜딩 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책하고 연결을 잡아주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같이 관계식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전에는 책을 혼자 읽는 스타일이었는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독서 토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처음에 무슨 책을 읽고 토론까지 하냐. 그냥 내가 읽고 좋고 내가 얻을 거 얻으면 되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토론하는 문화에 들어가니까 이 책을 읽고 저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한번 토론하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는 줌으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또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는 동네에도 무료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모임으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좀 되면은 이제 읽은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 쓰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제가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와 글 쓰는 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쉬지 않고 말을 1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걸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수다를 잘 떠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담는다는 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거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개념화시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건 글을 썼을 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정리가 돼야 내가 그걸 상대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다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썼지만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책을 개념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정리를 한 거잖아요. 250페이지 분량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 이 책을 한 번 썼을 때 여기에 100이 다 들어갔을 것이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쨌든 이런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쓴 거는 불과 5% 10%밖에는 여기다 못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셨어요? 그럼 읽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생겼어요. 그죠? 본인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30%밖에는 못 가져가셨을 거예요. 또 그거를 읽는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런 거죠. 이 책 읽었어? 이 책 뭐가 좋았어? 좋긴 했는데 딱히 내가 생각나는 게 없네. 그러면 진짜 내가 갖고 있던 능력과 이분의 능력에서 거의 0.1% 정도밖에는 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쓴 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읽으시고 그걸 정리하시고 했을 때 최대치 한 20% 정도 아마 역량 발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제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최대치의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이 사람 책도 읽고 저 사람 책도 읽고 저 사람들 책도 다양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능력이 100이었는데 20 정도 그나마 쓴 책을 읽고 내가 뭔가를 계속 정리를 해서 그거를 나만의 책에도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저는 글쓰기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쓴 글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다. 그러면 제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있잖아요. 그리고 쫙 나오게끔 자기의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쓰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꼭 써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말로 하는 건 이제 휘발성이라서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한 달 후에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 자꾸 정리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남들이 보는 곳에 올리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에 주저하지 마라.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셔도요. 몇 분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고민하는 거야.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댓글을 달까 막 고민하지만 사실 댓글 안 달잖아 아무도. 그죠? 저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만 좋아요는 100개인데 댓글이 하나 쓸까 말까 해요. 저도 이렇게 올리면 하다가 좋아요 이런 것만 넘겨요. 보세요? 안 봐. 사진만 보고 넘어가다가 특별한 뭔가가 하나 있을 때 뭐지? 그러고 그때 쓴 글까지 하나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맨 첫 장에 첫 챕터가 제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란 얘기가 아니고 행동해야 될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실사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하는 거 몰라요? 행동하라는 얘기 얼마든지 책에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써보면 맨날 다 행동하라 그러더라. 누가 그거 모르나? 근데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3년 동안 저는 이만큼 해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이 두 책의 모토는 간단해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그래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책도 다양한 아까 이제 책에 읽은 책 내용들을 썼다 그랬지만 사실 이 책 앞부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좀 사람들한테 시작하는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읽히면서 에피소드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책을 한번 내보세요라고 했던, 저는 이제 책 낼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책 내보세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도 내가 어디서 얻었냐면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야기. 제가 이제 약간 이것도 뭐 이야기죠. 제 이야기니까. 앞으로도 지금 세 번째 책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벌써. 그 6개월 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 다 정리가 이거는 되죠. 편해요. 왜냐면 40곡지 중에 나 4개만 쓰면 되니까. 벌써 이제 6개월 제진을 탈고하고 아까 시간 6개월 정도면 나온다 하셨던 진짜 6개월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네 번째 책도 벌써 20편 나왔죠. 벌써 네 번째 책도 20편이라 벌써 쓰셨어요. 5편째까지 구상해요. 역시 먼 미래까지 다 보시는. 5편째도 소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쓰려면 지금은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넷플릭스에서 먹힐 만한 스토리로 구성했으면 하는데 아직은 제가 그 이야기를 아직 끌고 갈 능력이 안 돼서 한 2, 3년 후에 뭔가 계속 내가 하다 보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 그때 가면 쓸 수 있겠지 하고 미뤄두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계속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씩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책이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앞으로 쭉쭉쭉 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무언가를 또 연결하고 그게 또 일상에서도 적용을 하시고 사업하는 도 적용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시면서 실천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하나 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글을 꼭 쓰시고 책을 쓰시라는 의미는 아닌데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한 발 그 세계를 좀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기개발서, 저는 소설도 사실 거의 읽은 적이 없거든요. 향후 10년 내에 소설책을 거의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블로그 하면서 주변 사람들 소설을 읽으니까 소설을 같이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소설을 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자기개발 너무나도 쓰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 에피소드가 필요하잖아. 에피소드를 쓰려면 내 이야기를 감정에 닿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세이 수업을 듣고 내가 글을 좀 말랑말랑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결과가 난 건 없지만 자기개발이라도 소설처럼 쓸 수도 있겠다라는 또 다른 세계. 자기개발에 에세이적 성향을 넣어서 약간 감성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기개발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또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걸 좀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즘은 홀리네스라고 그러죠. 한 분야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러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나만의 분야를 창출한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런 어떤 좀 노력을 해서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들 뭔가 하나 했을 때에 일단은 실천 먼저,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실천 먼저, 행동 먼저 하시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또 나오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책들을 지금 다 보셨겠지만 이 내용에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거의 극소수예요. 조금 이야기 들어간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특히 사업하실 때도 적용을 많이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그걸 내 걸로 개념화 시켜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가 기념 그리고 독도거를 했는데요. 좋은 말씀 오늘 해주신 내용들 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또 저희들도 같이 앞으로 미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배정환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